자, 800만 가지 죽는 방법. 오늘 빨아볼 책입니다. 잘 보이죠? 로렌스 블록이라는 유명한 양반이 쓴 책인데,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. 이게 무대가 뉴욕인데, 뉴욕 시민이 800만 명일 때 쓴 소설이에요. 그래서 제목이 이런 거죠. 지금 서울이 무대라면 1000만 가지 죽는 방법. 이렇게 되겠죠? 똑같이 한강에 빠져 죽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1000만 가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. 자, 주인공 매튜라는 자는요, 전직 짭새고요. 현재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입니다. 뭐 탐정이니 뭐 그런 버젓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줄 해가지고 부탁받은 너저분한 일 해결해주고 사례금 몇 푼 받아가지고 술이나 사쳐먹는 그런 새끼예요. 자,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예쁘고 돈도 많아 보이는 여자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들어줘야 되지? 에? 안 그래? 예쁘고 돈 많은 여자가 하는 부탁을 안 들어주면 넌 남자도 아니야. 불알로 제아의 종소리를 내라 그래도 내야지. 자, 아무튼 이 훌륭한 여자의 부탁이 뭐냐?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몸 파는 애야. 근데 몸 파는 애도 레벨이 있잖아. 왜? 어? 얘는 좀 비싼 애인 거야. 그동안 돈도 벌 만큼 벌고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몸 파는 일은 관두고 싶은 거지. 근데 얘들은 보호자가 있잖아. 포주. 그래, 포주. 관두고 싶은데 이 포주 새끼가 지랄할까봐 겁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예쁘고 돈 많아 보이는 훌륭한 창녀는 이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한테 자기 대신 포주를 좀 만나가지고, 자, 자기는 이제 일하기 싫다고 관둘 거라고 얘기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 주인공은 탐탁치는 않지만 돈 벌어서 술이나 사쳐 먹으려고 그 부탁을 받아들여요. 그래서 포주를 만나는데 이 포주 새끼가 또 재미난 새끼인 거라. 어? 존나 젠틀하고 지적임과 동시에 섹시하기까지 한 거지. 포주 주제. 에? 아무튼 간에 한따까리 할 줄 알고 주머니에 뾰족한 것도 가져갔는데 예상 외로 일이 잘 풀려요. 이 포주가 존나 쿨하게 뭐 하기 싫으면 관두라 그래. 뭐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존나 껌이네 이러고 우리 주인공은 집에 가서 술 먹고 짜졌어요. 근데 바로 다음날 이 예쁘고 돈 많아 보이는 훌륭한 창녀가 살해돼 버려요. 그것도 정글칼 있지 왜? 마테첸가 뭐 그걸로 온몸이랑 특히 얼굴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잔인하게 칼질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로 죽은 겁니다. 우리 주인공 알코올 중독자는 생각했지. 에이 씨발 어제 고맙다고 한 번 준다 그랬는데 할걸. 당연히 포주 새끼를 의심하지. 응? 젠틀하면서 지적임과 동시에 섹시하기는 하지만 결국 포주 새끼잖아요. 이 새끼가 어제 내 앞에서는 쿨하게 관두라고 하더니만 결국 죽였구나. 개새끼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포주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내놓으면서 여자를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는 거야. 평소에도 술 처먹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주인공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. 이 새끼가 아닌가? 이게 죽여놓고 뺑기치는 건가?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예쁘고 돈 많은 창녀가 역시 엄청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. 이 책 속의 뉴욕은요,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. 바로 우리들 주위에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나가지만 우린 별 관심 없죠. 나 살기도 바쁘니까. 이제는 사람 몇 명 죽어나가도 뉴스에도 안 나와. 뉴스에 나오려면 조각이 나서 죽거나 한 열댓 명 죽어야 간신히 나와요.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. 이 책은요, 먹어주는 반전이나 기발한 상상력, 허를 찌르는 참신함 이런 건 1도 없지만 허무함과 쓸쓸함이 가득 묻어나는 대사들, 황량하고 처연한 도시의 풍경들, 한마디로 간제 하나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그런 책이다 이 말입니다. 이 책 이거 읽고 나면요, 왠지 집 앞 포장마차나 바에 가가지고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어질 거예요. 아 씨발 나는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. 뒤집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럴 거예요. 여친 남친이랑 헤어진 지 열흘이 안 된 분들은 읽지 마세요. 요즘에 이런저런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뭐 당연한 일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. GDP가 이 정도 되고 나면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이에요. 즉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채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. 나는 누가 어디서 뭘 처먹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. 나한테 먹으라고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. 그러나 본인이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질한 사람한테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채식이 윤리적이다 라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?
식물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보다 값어치가 덜 나간다. 이런 생각이라면 안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.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1세기 과학계의 정론은 지구상 생명체는 모두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. 진화는 더 이상 진화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. 에볼루션 티어리라고 불리지 않아요. 그냥 에볼루션, 진화입니다. 우리 모두는 최초 생명이 탄생한 수십억 년 전에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, 자매, 사촌들입니다. 지금 현재 강아지와 느티나무를 눈으로 보면 형제 같아 보이지 않겠지만 이걸 세포 단위로 쪼개고 쪼개서 보면 정말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. 이게 증거죠. 하나의 뿌리를 둔 생명체는 각각의 필요와 자연 선택에 따라서 그들만의 유리한 방법으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죠. 식물과 동물은 진화의 다리 위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손을 번식합니다. 즉 식물은 동물보다 간단한 형태를 취하지만 그 덕분에 엄청난 개체수와 자기 복제 능력을 갖게 되죠. 대신에 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다른 식물을 뜯어먹거나 할 수는 없게 됩니다. 하지만 DNA 입장에서 보면 겉모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서 이들은 동물보다 오히려 좀 번성하고 있는 거죠. 콩나물을 빛이 차단된 박스 안에 넣고 키워보세요. 예?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가지고 그쪽으로만 빛이 들어오게 하면은 콩나물은 미친 듯이 그 구멍 쪽으로 대가리를 들이밉니다. 예? 살기 위해서죠. 나는 채식주의자들이 어떤 근거로 풀은 먹어도 되고 고기는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. 물론 뭐 풀은 흔하니까 먹어도 되는 건지 동물은 귀엽고 이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건지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인간에게는 타 생명의 경중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. 왜? 쥐가 만든 게 아니니까. 그거 만들어지는데 무슨 존만한 도움이라도 준 적이 있어요? 누구도 어떤 것도 인간에게 어떤 생명은 죽여도 싸고 어떤 생명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. 지구상 모든 생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작든 크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. 난 종교는 믿지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아닌가 싶어요. 여름마다 나오는 보신탕 논란도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. 개는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일 뿐이죠. 나랑 친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소, 돼지, 닭에게 너무 면목이 없는 일이에요. 그건 마치 나에게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유색인종을 하등하고 값어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들려요. 자, 또 나오는 말이 행복하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자란 일명 행복한 닭고기, 행복한 돼지고기죠. 이건 진짜 미쳐버리겠어요. 나는 말이죠.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존나게 우울해가지고 손목을 한 100번 그어본 불쌍한 닭고기를 먹고 싶지 지금 한창 행복에 겨워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새끼를 때려잡아서 먹고 싶지는 않아요. 너무 미안하잖아. 죽고 싶은 놈 죽이는 건 그래도 좀 덜 미안해요. 거기다가 요즘 뭐 할랄 음식? 이건 뭐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할랄 식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할랄 음식 먹습니까? 좀 무슬림이라면 무슨 사람 같지도 않은 마누라 10명씩 두고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투표권도 안 주는 미개인 취급을 하면서 먹는 건 또 윤리적이에요? 자, 본인의 의지와 믿음으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 누가 따라다니면서 씹새끼라고 욕 안 합니다. 계속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. 하지만 남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지 마세요. 그건 네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족밥이라는 걸 광고하는 꼴입니다.